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매 1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내가 경매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농취증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 물건이 공매로 진행됐던 물건인데 어떤 분께서 감정가보다 1000만원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묘의 모습만 봤을 때는 왕릉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정 가격을 쓸 때는 일정 지표를 가지고 본인 기준점을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분 또한 본인이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가격을 쓰셨을 겁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농지였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일명 농취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물건이 잔금까지 납부는 완료됐는데 지금 보니 등기가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농취증 발급이 되지 않아서 잔금 납부까지만 하시고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낙찰받은 지 시간이 꽤 되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농취증 발급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은 아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벌써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을 해서 농취증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만큼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입찰하기 전에는 농취증 발급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에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 처리를 할 때 실수 없이 제가 생각낸 툴대로 딱딱 이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하는 물건 수가 늘어날수록 예전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물건이 있었는데 농취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매는 낙찰받고 7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게 이미 낙찰을 받고 5일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저에겐 남은 기간은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당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가서 담당 공무원분에게 사정을 해서 당일날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면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 분께서 휴가를 가버리신 겁니다. 농취증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관할 읍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쉽습니다. 근데 묘가 있는 경우라면 담당자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처리하기를 꺼려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데 담당자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 네, 담당자분께서 휴가에서 돌아오시는 기간은 제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그 마지막 매각 결정 기일날 휴가가 끝나셨던 겁니다. 농취증의 처리 기간은 이틀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면사무소 동료 직원분께서 그 담당자분에게 휴가지만 제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는데 담당자분께서 휴가를 돌아오더라도 내가 당일날 발급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하는 신청서를 낸다고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현장을 가서 아쉬운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제가 경매가 처음인데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쉽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기 신청서를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휴가로 기간 내에 발급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매각 결정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말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서로 서류가 첨부되어야지 결정기일을 연기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같은 거를 첨부하셔가지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면 저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겠죠. 제가 입찰 시 납부했던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불허가 됐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저 손 놓고 포기하기보다는 매각 결정기일, 결정이 나고 7일 이내에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 항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낙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각 결정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보증금을 받아야지만 그 항고장을 접수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허가 결정과 달리 보증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항고를 하는지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항고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쉽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각 불허가를 받은 것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여건이 안 된다고 보아서 매각 불허가가 난 겁니다. 불허가가 났고 저는 담당자의 휴가로 농취증을 못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농취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매각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자가 치유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기재를 해서 전 농취증을 첨부를 했고 제 항고장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이 변경되어서 저는 정상적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었고 잔금 납부 또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기에 가서 농취증을 늦게 내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셔도 담당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각 불허가 나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불허가 판결을 받고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손 놓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납부했던 보증금도 나한테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더 하면은 그 불허가 결정을 깨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상 오늘 경매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지경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동학민입니다. 감사합니다.